서울 북쪽 오래된 주택가 골목에는 낡은 간판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얗게 빛바랜 철판 위에 검은 글씨로 미영식당이라 적혀 있었지요. 비좁은 골목을 따라가면 허물어질 듯 기운 벽과 좁은 인도, 오래된 전깃줄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사 차량 소음이 이어졌고 밤이면 싸늘한 바람이 빈집벽을 스쳤습니다. 그곳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드는 동네였습니다. 골목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담벼락에는 아이들이 그린 낙서가 희미하게 보였고 골목 어귀 슈퍼마켓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빨래줄에는 바람에 나부끼는 수건 몇 장이 외로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곧 사라질 풍경이었습니다. 불도저가 들어와 모든 것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지요. 하지만 식당 안은 달랐습니다. 낡은 탁자와 의자가 줄지어 있었지만 뜨거운 국물 김이 피어올라 따뜻한 온기를 주었지요. 허기를 달래려 들어온 손님들은 국밥 한 그릇에 힘을 얻고 다시 길을 나서곤 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손님들이 남긴 메모들이 붙어 있었고 한쪽 모서리에는 작은 텔레비전이 조용히 뉴스를 흘려보냈습니다. 식당을 지키는 이는 이미영이었습니다. 50칸 넘긴 나이였지만 단정히 묶은 머리와 단호한 눈매는 세월의 무게를 버텨낸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오랜 세월 뜨거운 국자를 들고 일해온 흔적으로 거칠어져 있었지요. 하지만 손님들에게 국을 떠주는 모습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국자를 들어 국을 뜨고 손님 앞에 내놓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영은 이곳에 터를 잡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분식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국밥집으로 자리를 잡아갔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녀는 이 작은 공간에서 사람들의 끼니를 책임졌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들려온 후로는 손님이 많이 줄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낯선 중년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검은 코트를 단정히 여민 그는 식당 내부를 둘러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서늘했지요. 그의 옷차림새와 풍기는 분위기는 이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지요. 그는 박진우였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건설사 회장이자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 일대를 새로운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지요. 수백억 원이 오가는 사업이었고 그에게는 또 하나의 성공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진우는 평생을 일에 묻혀 살아왔습니다. 시골 농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청년 시절 가난을 벗어나고자 무모할 만큼 매달렸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하면서도 성적을 놓치지 않았고 졸업 후에는 작은 건설 회사에서 말단 사원으로 시작했지요. 밤낮 없이 일했고 주말도 없이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보낸 후 결국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온전한 유대는 남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성공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형제들과는 점점 소원해졌지요. 젊은 날의 사랑도 집안 반대와 현실의 벽에 막혀 사라졌습니다. 이후 그는 일과 권력만을 삶의 전부로 삼았지요. 주변에서는 냉철하다 했고 그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필요 없는 감정은 성공의 걸림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에서 그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뜨던 여자의 얼굴이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어 잠깐 이쪽을 바라보는 순간 확신이 섰지요. 눈길이 스치자 세월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오래전에 깊이 사랑했으나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름. 이미영. 그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25살의 그와 23의 그녀. 대학교 선후배로 만나 사랑에 빠졌던 시절. 함께 걸었던 캠퍼스 길, 도서관에서 나누었던 작은 속삭임들,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던 밤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의 집안에서는 가난한 집 딸과의 결혼을 반대했고 그녀의 집안도 마찬가지였지요. 진우는 잠시 시선을 피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기억은 억눌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무심한 척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국밥 하나 주시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나 안쪽에 흔들림이 묻혀 있었습니다. 미영은 순간 눈을 들었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예, 잠시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오래된 기억을 감춘 듯 담담했습니다. 그녀도 그를 알아본 것이 분명했지요. 하지만 둘 다 모른 척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각자 다른 삶을 살게 된 두 사람에게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밥이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고 얼큰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진우는 숟가락을 들었으나 쉽게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오래된 기억의 맛이 혀끝에 번졌지요. 그는 식당 안의 풍경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젊은 여인과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여인의 얼굴은 지금의 미영보다 훨씬 어려 보였지만 분명히 그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이는 순간 그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아이의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보니 그들이 헤어진 시기와 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진우는 국물을 삼킨 듯 목을 축이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밥은 반도 먹지 못했지만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지요. 계산대에 돈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눈빛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지요. 밖으로 나온 진우는 잠시 식당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영의 이름이 걸린 그 간판은 오랜 세월을 버텨온 흔적이었고 동시에 잊으려 했던 과거를 선명히 불러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담배도 끊었지요. 건강관리도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에 오르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온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요. 만약 그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차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 풍경이 그의 눈에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곧 사라질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졌지요. 재개발 사업도 수익도 그 모든 것이 순간 무의미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이 동네에서 다시 마주칠 한 젊은 여인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존재라는 사실을, 그 젊은 여인이 바로 사진 속 아이가 자란 모습이라는 것도 말이지요.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침실에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미영의 모습만 떠올랐지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재개발 사업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그 서류들을 들춰보았지요. 미영 식당이 있는 그 골목도 철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표시된 지역을 보며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진우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었지만 자꾸 딴 생각이 들었지요. 부장들이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할 때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언제나 확신에 차있던 눈빛이 흐려져 있었지요. 점심시간이 되자 진우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보통 때라면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대학교 졸업 앨범을 꺼냈지요. 먼지가 쌓인 표지를 닦으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았습니다. 이미영. 23세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그때의 그녀는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시를 쓰고 소설을 읽으며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요. 진우는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일정 모두 취소하고 내일로 미뤄주시오. 네. 하지만 회장님 오후에 중요한 내일로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비서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우는 코트를 집어들고 회사를 나섰지요. 그는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낮의 골목은 밤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지요. 햇살이 비치긴 했지만 여전히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곳곳에 철거 예정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고 이미 문을 닫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미영식당 앞에서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지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미영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문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지요. 안녕하세요. 진우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미영은 잠시 빗자루를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신 분이시네요. 네. 국밥이 맛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지요. 식당 안에 들어선 진우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은 별로 없었지요. 한 구석에 앉은 노인 한 분과 젊은 남자 하나뿐이었습니다. 뭘 드릴까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국밥. 아니, 잠깐. 진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말했지요. 미영 씨. 아니, 미영 씨가 맞죠? 미영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는 사이인가요? 한국 대학교 다니셨죠?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지요. 저, 박진우입니다. 경영학과 88학번. 아. 미영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지요. 오래간만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당 안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작게 들렸지요. 그런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일 때문입니다.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진우는 재개발 사업 이야기는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국밥 드릴게요. 미영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지요. 25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높은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그릇, 똑같은 맛이었지요.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어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식당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10년 정도 됐어요. 아,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그때 진우는 벽에 걸린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어제 본 그 사진이었지요. 젊은 여인과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혹시 아이가 있으신가요? 미영의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 그냥 사진을 보고. 딸이 있습니다. 미영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몇 살인가요? 24이에요. 진우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4이라면 그들이 헤어진 지 1년 후에 태어났다는 뜻이었지요. 결혼은 안 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미영 씨, 그만 가주세요. 미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굳이 다시 파헤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제발 그냥 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요.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은 계산대에 두고 갈게요.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에 돈을 두고 문으로 향했지요. 문 앞에서 잠시 돌아보았지만 미영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진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걸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지요. 24이라는 나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가 혹시나 하는 의심. 차에 올라탄 진우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설령 그것이 자신을 더 아프게 할지라도.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진실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 동네를 없애버릴 사람이라는 사실 또한.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지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과거와도 현재와도 그리고 미래와도. 일주일 후 진우의 책상 위에는 재개발 최종 승인 도장이 찍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공사들이 들어가기 전 마지막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진우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펜을 들 수 없었습니다. 부장들은 연일 독촉했습니다. 공사가 늦어질수록 비용은 늘어나고 이미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들의 불만도 커져갔지요. 하지만 진우는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명확한 이유도 없이. 회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상무이사 김 부장이 사무실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시면 회사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결제를 안 해주시는 겁니까? 단순한 주택가 철거인데 이렇게까지 고민하실 이유가. 나가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김 부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지요. 혼자 남은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북쪽 산자락이 보였지요. 미영이 있는 그 골목 방향이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진호대학교 총장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진호대학교? 네. 건축과 김수진 교수님 소개로 연락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진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대학교 건축학과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혹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도시재생이요? 네. 무작정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주민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개발 방식 말입니다. 박 회장님께서 진행하시는 북촌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지요. 내일 오후에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진호대학교를 찾았습니다. 건축학과 연구실에는 젊은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모여 있었지요. 벽에는 각종 설계 도면과 모형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김수진입니다. 30대 후반의 여교수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건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기존 주민들을 내쫓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이에요. 김 교수는 설계 도면을 펼쳐 보였습니다. 보세요. 기존 건물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은 보존하고 그 사이사이에 새로운 건물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생활터전은 지키면서도 주거 환경은 개선하는 거죠. 진우는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미영식당이 있는 골목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진우가 미영식당이 표시된 곳을 가리켰습니다. 아, 여기요? 여기는 이미 오래된 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곳들이야말로 마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중심이요? 네.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식당을 중심으로 작은 광장을 만들고 주변에 카페나 서점 같은 문화 공간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진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초기 투자비는 조금 더 들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이익입니다. 주민들의 반대도 없고 지자체의 지원도 받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김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말이 진우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대학교를 나오는 길에 진우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문제도 떠올랐습니다. 이미 계약을 맺은 업체들, 투자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미영과의 문제. 그날 저녁 진우는 다시 미영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식당에는 저녁 손님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진우는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미영이 그에게 다가왔지요. 또 오셨네요. 네. 할 말이 있어서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앞에 앉았습니다. 뭔데요? 제가 이 동네 재개발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이 일대를 새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려는 사람이었군요. 미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진우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기존 건물들을 살리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어요. 식당도 그대로 두고. 됐어요. 미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던 곳이 없어지는 건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만 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미영은 일어섰습니다. 진우도 따라 일어났지요. 미영 씨,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을 게 뭐가 있어요? 25년 전에도 당신은 현실을 택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와는 달라요.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진 자고 저는 여전히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아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진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요. 무슨 소리예요? 24이라고 했죠. 우리가 헤어진 지 1년 후에 태어났다고. 혹시 제 아이? 아니에요.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미영 씨, 나가세요. 당장.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돈을 테이블에 두고 나갔지요. 밖으로 나온 진우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지요. 그때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지요. 긴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얼굴. 그녀는 미영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며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진우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지요. 설마 저 여자가? 진우는 차로 돌아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지요. 과거를 묻어두고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힐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미영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진우는 핸들을 꽉 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지요. 이틀 후 진우는 회사에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북촌 재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수백억 원이 걸린 사업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회장님, 그럼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진호대학교 건축학과와 협력해서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보죠. 하지만 결정된 일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는 혼자 북촌 골목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가가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서 동네를 둘러보았지요. 구불구불한 골목길, 오래된 담장, 빨래를 널어놓은 창문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미영식당 앞을 지나칠 때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대신 근처 벤치에 앉아 식당을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식당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 봤던 바로 그 여자였지요. 그녀는 시장 보러 가는 듯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전통시장에 들어선 그녀는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장을 보았지요. 상인들과 친근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왔네? 네, 할머니. 배추 좀 주세요. 너네 어머니는 잘 계시지? 네, 덕분에요. 수진.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진우는 멀찍이서 그녀를 지켜보았지요. 웃는 모습이 어쩐지 낯익었습니다. 시장을 나온 수진이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하기 시작했지요. 응, 나야. 오늘 면접 어땠어? 잠시 들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너무 실망하지 마.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친구를 위로하는 모습에서 진우는 묘한 감동을 느꼈지요. 통화를 마친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진우도 따라 일어나려다가 멈췄습니다. 이렇게 몰래 따라다니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대신 진우는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김수진 교수를 다시 만나보기로 한 것이지요. 다음 날 진호대학교 연구실에서 김 교수는 진우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결정하셨나요? 네. 도시재생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정말요? 와, 이건 정말 큰 결정이신데요. 김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요. 물론입니다. 그게 도시재생의 핵심이죠. 김 교수는 즉시 주민 설명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 작은 회관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진우는 양복 대신 편안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지요. 주민들은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방식과 다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동네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 주민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이라고 하면 다 똑같았는데요. 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실행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회는 생각보다 잘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질문하기 시작했고 진우와 김 교수는 성실히 답변했지요. 그런데 미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진우는 미영 식당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식당 안에는 수진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지요. 아, 안녕하세요. 혼자 계시네요. 네. 엄마가 일하고 계셔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진우는 그녀 앞에 앉았지요. 오늘 설명회에는 안 오셨네요. 네. 엄마가 별로 관심 없어 하셔서. 그렇구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몇 살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24이에요. 진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학은 어디를 다니셨어요? 한국대학교요. 문예창작과. 한국대학교. 자신과 미영이 만났던 바로 그 학교였지요. 문예창작과요? 작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그때 미영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진우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지요. 또 오셨네요. 네. 할 말이 있어서요. 수진아, 방에 들어가 있어. 네, 엄마. 수진이 일어서며 진우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걸음걸이마저 어딘가 익숙했지요. 무슨 말이에요? 미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재개발 방식을 바꿨습니다. 뭐라고요? 철거하지 않습니다. 기존 건물들을 살리면서 개선하는 방식으로요. 미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요? 네. 오늘 주민 설명회도 했어요. 미영 씨만 오지 않으셨더군요. 식당도 그대로 둘 겁니다.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어요. 미영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미영 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맞는 길인 것 같아서요. 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를 봤습니다. 제 딸인가요? 미영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은 성공해야 했고 저는 방해가 될 뿐이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미영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진우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가족으로서. 가족이라. 수진이가 작가가 되고 싶어 한다던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는 싫어요. 미영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뜻이에요. 미영은 한참을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지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짜로 바뀌었거든요. 밖으로 나온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지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미영과 수진과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봄이 오는 길 6개월 후 북촌 골목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기존 건물들 사이사이로 작은 공원이 조성되었고 미영 식당 앞에는 평상과 벤치가 놓인 마당이 생겼지요. 오래된 담장은 그대로 두되 새로 칠을 해서 깔끔해졌습니다. 전깃줄도 정리되어 하늘이 더 넓어 보였지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작은 서점과 카페가 문을 열었고 저녁이면 주민들이 마당에 모여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매주 한 번씩 이곳을 찾았습니다. 사업 점검차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이 동네의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지요. 그날도 진우는 미영 식당을 찾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식당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지요. 환경이 좋아지면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아, 오셨어요. 미영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의 차가운 시선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네. 오늘은 어떠세요? 바쁘네요. 좋은 의미로요. 미영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진우는 구석 자리에 앉아 식당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방에서는 수진이 어머니를 도우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지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어색했던 그녀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우 아저씨. 응, 수진아. 오늘도 엄마 도와주는구나. 네. 손님이 많아져서 바빠졌어요.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진우는 젊은 시절의 미영을 보았지요. 아,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예지에서 제 소설을 실어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축하한다. 진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처음 발표하는 작품이에요. 제목이 골목의 기억인데 여기 이야기를 썼거든요. 여기 이야기를? 네. 변화하는 동네와 사람들 이야기요. 특히 아버지 이야기도 조금. 수진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진우의 마음이 뭉클해졌지요. 읽어봐도 될까? 물론이죠. 출간되면 첫 번째로 드릴게요. 그때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세요? 수진이가 소설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우리 딸 자랑이에요. 미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우리 딸이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식사를 마친 후 진우는 미영과 함께 마당에 나왔습니다. 저녁 해가 골목 너머로 지고 있었지요. 많이 변했죠? 미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네. 좋은 방향으로요. 처음엔 걱정했어요. 정말 약속을 지킬지. 미영은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켜주셨네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지요. 수진이가 아버지 이야기를 썼다고 하던데. 네. 처음엔 어색해했는데 요즘엔 자주 물어봐요. 옛날 이야기를. 뭐라고 말해주세요? 있는 그대로요. 젊었을 때 사랑했지만 현실 앞에서 포기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후회했어요. 그때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는 의미 없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맞아요. 지금이요. 그때 수진이 나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뭐 하세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수진을 보며 진우는 벅차올랐습니다.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 저도 끼워주세요. 수진이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골목 풍경을 바라보았지요. 아버지, 제가 쓴 소설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뭔데? 사람들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정말 마음먹으면 변할 수 있다고. 진우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썼어요. 맞는 말이네.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해가 완전히 져서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세 사람을 감쌌지요. 내년엔 뭘 하고 싶어? 진우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소설을 더 써서 책으로 내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원도 가보려고요. 좋은 생각이야. 엄마는요? 수진이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식당도 안정됐고 요리책이라도 한번 써볼까? 와, 좋은데요. 아버지가 출간 도와드릴 수 있지 않아요? 그럼요. 제가 아는 출판사에 소개해드릴게요. 진우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뭘 하고 싶으세요? 수진의 질문에 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동네를 이런 식으로 바꿔보고 싶어.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멋있네요. 그리고 아빠 노릇도 제대로 배우고 싶고. 진우의 말에 미영과 수진이 웃었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미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밤이 깊어갈수록 골목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지요. 진우는 25년 전 이곳을 떠날 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돌아올 줄 몰랐지요. 하지만 인생은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길고 험한 돌아온 길 끝에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찾게 해주었으니까요. 집에 들어가야겠네요. 미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가봐야겠어요. 진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작은 인사였지만 그 속에는 큰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예전 같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보지 못했을 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별을 볼 수 있는 여유도 그 별을 함께 볼 수 있는 가족도 있었으니까요. 북촌 골목의 봄은 이렇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